안녕하세요. 연구원 추입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 부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는 왜 운영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합니다. 왜 블로그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전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 체험단 협찬을 통해 후기를 쓰고 음식을 제공받던 블로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블로그 2개, 그리고 3개 업체 마케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뽑아서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시키고 구매 전환이 되는 글쓰기를 통해 구매 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제가 실제로 경영 컨설팅 업체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콘텐츠 운영 계획 아니고요. 홈페이지 그리고 했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입니다. 스마트 블록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일반 키워드까지 여기 보이는 것 말고도 수많이 상위 노출을 해서 고객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상위 노출 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성장 방법 중 핵심인 상위 노출에 관해 보겠습니다. 상위 노출이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작성한 블로그 글이 상위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클릭률을 높일 수도 있고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적절한 키워드 선정이 있습니다. 포스팅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검색량이 많고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키위에서 컨텐츠와 콘텐츠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는 동일한 의미이며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월간 검색어가 많은 콘텐츠의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검색량이 많아서 내 글이 검색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검색량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로그 지수가 낮은 분들은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선택했을 때 경쟁에서 밀려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은 키워드 노출을 통해 블로그 지수를 높이면서 상위 키워드를 잡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C+ 모바일 합산 조회수가 500부터 그리고 1000, 1500, 2000씩 높여가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키워드에 대한 경쟁률 포화 지수를 보면 약 50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해당 키워드는 발행량이 많은 레드오션 키워드이므로 사용을 지향하고 포화도 지수가 낮은 키워드를 찾아서 쓰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글자 수와 체류 시간이 있습니다. 포스팅의 글자 수는 공백을 제외하고 약 2000자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키워드의 분포를 고르게 하고 해시태그의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류 시간 또한 검색 엔진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스팅의 내용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사용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3요소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독성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과 쉬운 단어, 문장을 짧게 적고 문구 배치를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공감이 되고 내 심정을 이해하는 글은 조금 더 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보성입니다.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든 찾아서 읽습니다. 다음으로 제목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은 제목입니다. 상위 노출 제목을 만들 때 상위 노출 키워드를 앞에 놓고 뒤에 연관 키워드를 2개 좀 놓고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를 앞단에 배치하고 그 뒤에 서브 키워드까지 넣어 확률을 높이고 퀵 요소까지 결합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사진 동영상을 몇 개를 넣어야 한다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 블로거들의 평균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미지는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여러 장을 넣는 이유는요. 첫 번째 가독성이 올라가고 두 번째 설득력이 높아지고 세 번째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블로그 상위 노출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동영상을 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 탭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블로그 키우는 팁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 메타 태그를 꼭 반영해야 합니다. 메타 태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어떤 블로그인지 네이버 봇이 판별을 하는데 이때 판별하는 것을 메타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봇이 정보를 긁어가는 메타 태그 영역을 잘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메타 태그 영역에는 블로그명, 프로필, 카테고리명, 작성한 태그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작성함으로써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 SEO랑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색 콘텐츠 소비를 기획을 해야 합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온 검색 사용자들이 콘텐츠들을 여러 개 소비할 수 있게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도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체류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여러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블로그를 더 노출시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블로그를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여러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좋습니다. 검색 사용자들이 내용을 보고 클릭한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콘텐츠를 이어보고 이어본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면 댓글 공감과 같은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블로거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공지글을 만들어야 합니다. 블로그로 전환이 잘 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지사항 글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꼭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준다거나 중요한 글이나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아무래도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왜 하는지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분명 블로그가 급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블로그를 키우면서 증명이 된 방법이고요. 모두들 블로그를 통해서 큰 수익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 추였습니다.